네, 안녕하세요. 본체한의 원장 임웅진입니다. 오늘은요, 후종인대고라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후종인대고라증, 영어로는 OPLL이라 그래요.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그래서 OPLL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기본적인 어떤 그 석회화가 진행되는 과정들은 동영상 제가 그 교정치료의 난제, 석회화 변형 여기에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동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후종인대 고라증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이 뭐냐면 척추뼈 뒤쪽을 지나고 있는 후종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고라가 되면서 이렇게 증식이 되면서 뒤에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는 척추강이라든 강을 갖다 이렇게 침습을 하게 되면서 이 스파이널 코드 척색이라 그러거든요. 이 굵은 신경다발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장애가 일어나서 중추신경장애가 오게 되면요. 이래서 경추에서 생기면 경추 이하 모든 신경들이 마비도 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내장으로 들어간 신경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오장육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전신마비라든가 오장육부 활동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런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어떤 질환을 갖다가 후종인대 고라증이라 그래요. 요 척추 보면 요 앞쪽에는 요게 이제 척추 기둥을 이렇게 수직면을 자른 거거든요. 잘랐을 때 요 앞에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된 인대를 전종인대라 그러고요. 요 뒤쪽 추체면에 척추강 안쪽에서 뒤쪽 척추면에 이렇게 또 세로로 이렇게 생긴 인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후종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롤링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인대가 순환이 안 좋고 구조가 안 좋아서 혹사당하게 되면 이 증식을 하면서 요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캐널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됨으로 인해서 골극이 자라나고 석회가 증식이 됨으로 인해서 신경다발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병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의 증상은 보통 이제 경부의 통증, 그 다음에 경부의 위화감과 압박감, 그 다음에 팔이나 손의 저림, 그 다음에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다리의 어떤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보행장애. 왜냐면 이 경추에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경추 이하 모든 흉추, 요추, 천추 이쪽에서 팔다리 쪽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무섭죠, 사실은. 그리고 그 배뇨장애 및 어떤 그 배변장애, 이게 뭐냐면 천골에 보면 천골 부신경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안 오게 정상으로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결과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렇고요. 그래서 대개들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게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바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어떻게 진단이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목 디스크 때문에 찍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네요 하고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의 원인,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했죠. 그렇지만 대부분 동양인한테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좀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에게 발병하는 경우도 많고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높이 유병률을 나타냅니다. 보통 어느 때는 갱년기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많이 발생이 돼요. 네, 대개들. 그리고 이게 주로 남자라 그랬는데 남자들이 밖에서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좀 남자 환자들이 많긴 많은데 대개 어느 때 많이 발견되냐면요,
그래도 40대 때 발견되는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세요. 좀 일찍 발견되는 분들이고요. 보통 50대 지나면서 60대, 65세 때 이후로 갈수록 그 석회화 증식이 두터워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신경을 압박해 각종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후종인대 고라증의 원인은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들 세상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소가담 한의 원장님, 이쪽 원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좀 나름대로 참고할 게 있어서 저도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등 성인병, 즉 흔히 대사질환이 있죠. 대사질환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만성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석회화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런 것들이면 순환들이 잘 안 되면 산소 부족이 많이 생기면서 저산소라 그랬죠. 석회화되는 주 원인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인한 외상, 마찬가지겠죠. 사고가 있으면 구조가 확 왜곡이 되면서 순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질환, 이 자가면역질환들이 너무 세포를 갖다가 자기 조직을 너무 과잉 공격하면 마치 세포들이 만성염증이 있는 것처럼 바뀌어버리거든요. 자기 염증을 자기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 염증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산소 공급, 세포막이 변형이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서 저산소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얘기였지만.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도 이 면역계 질환하고 연결되고요. 이 척추 자체가 아예 모든 마디 자체가 대나무처럼 막 섬유화되고 석회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굳어져서 척추 관절, 분절들이 아예 유연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기도 힘들게 되고 숙이고 폈다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대표적인 척추 면역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만성 골다공증. 얘기했죠? 석회가 자꾸 빠져나가는 골다공증도 있고, 골다공증이 미만성인 게 널리 이렇게 퍼진다는 거. 필요 이상으로 그 뼈에서 문제가 있어서 석회가 자꾸 빠져나가면 또 안 좋은 데가 침착되는 거. 결국 이게 다른 얘기들 같지만요, 핵심은 먼저 제가 강의했던 거 잘 보면 하나로 다 비결된다는 거. 저산소에다가 만성염증, 저산소에 대해서 염증화되면서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결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알칼리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칼슘들이 다 껴들어가게 되면서 혹사당하는 부위에 다 오게 된다는 거.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의 CT 영상이거든요. CT 영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석회가 딱 석회된 게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하고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쪽 것보다 훨씬 더 되게 두꺼워졌죠. 이만큼이 다 두꺼워져서 이만큼이.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척수관인데, 척수관 또는 척수관인데, 여기 내척수액도 흐르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굵은 신경다발이, 척색이라는 신경다발이 흐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치고 돌아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거든요. 신경이 마비가 되거든요. 이 굵은 다발이 마비가 되면요, 내척수, 중추, 신경계, 사지, 말단, 몸통, 내장, 오장육부 다 들어가는 걔네들이 다 마비가 되면 몸의 전신적인 어떤 기능들이 마비가 되면서 다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는 얘기. 아주 여기까지 쫙 꼈네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허옇게. 이게 CT 사진이 참 좋은 게 제가,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만은 이 MRA보다 CT가 너무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많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MRA 영상은 이 CT는 아주 뼈 석회화된 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MRA 영상상으로는 좀 검은 게 두껍게, 이게 후종 인대 부위인데 좀 이렇게 두터워 보이죠? 이렇게. 요런 영상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뒤에 이제 황색인대가 있거든요. 황색인대에서 또 같이 골아대면서 이렇게 안으로 또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황색인대 고라증도 이 척추 구조관절은 후종인대만 골아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그 추궁 쪽에서 있는 황색인대 거기서도 골아대면서 안으로 먹어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디스크 협착증하고 또 이게 다시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후중대고라의 MRI 영상인데 이렇게 아주 심각하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신경 자체가 신근다발이요. 원래는 이렇게 단면도가 수직으로 보면 동그라야 돼. 이게 막 찌그러지고 막 옆으로 퍼져나가고 별모양을 다 위에서 이렇게 수직 단면도 보면 별모양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후중대고 같은 게 치료 실정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이것도 아마 서울대 종합병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왜냐면 저도 기본적인 어떤 정보는 기존에 있는 의학계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고 저도 참고로 보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예방 수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좀 참고하시라고 적는데,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하며 운동을 제한한다. 결국 뭐냐, 경추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왜냐면 혹사되면 또 산소 부족 생기고 그러면서 또 산성도 높아지면 또 석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래서 목을 갖다 마치 무중력 상태로 유지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참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거 구조를 잡아주게 되면, 인위적으로 자꾸 맞춰서 잡아주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운동 제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죠. 그게 또한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염증에 의해서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착용하거나 물리치료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술적 치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뭐 기초적인 세상에서 해는 물리치료, 소염진통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이 후중대고랍증 제거할 수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게 또 후중대 석회화 문제 제거하고 구조적인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가 완전히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줘야 우리 뇌에서, 제가 저번에 내가 생체 조직의 가소성 얘기했죠. 뇌에서는 이게 구조가 완전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갖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합적인 섬유 조직을 자꾸 감아서 보강해서 부목을 내듯이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칼슘까지 끌어들여서 콘크리트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구조를 정교하게 바로 잡아줘야 뇌에서 이제 이쪽을 굳이 그렇게 뭐 실패를 감고 부목을 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도움이 오는구나 하면서 뇌가 생체 조절 반응을 조직이 기존에 이제 쌓아서 두텁게 만들어내는 거를 다시 제거하는 기전들이, 몸속의 생리적인 기전들이 다시 발동을 시켜주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또 석회를 직접적으로 좀 제거를 해주는 어떤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서 충분히 치료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증식되는 게 줄어들다가 정지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한두 달 작업해서 될 일들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 그게 싫어서 이제 남는 게 이제 심해지면 보통들 그래요. 이게 조금 할 때는 별로 증상을 크게 안 느끼니까 병원에서 가시면은 일단 지켜보자,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심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 돼야 내가 해줄 게 있어, 이 소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정당한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사실 그럴 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잡아 들어가면 이게 스스로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 방법들은 전혀 이해들을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충분히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려뒀다 수술합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 수술해서 그게 당연히 깔끔하게 되면 좋지만, 이 수술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술치료 나오는데, 질병의 심각도에 수술 방법이 달라져서 뭐 경추 전방 접근, 그래서 범위가 좁으면 전방 접근도 하고 넓게 되면 후방 접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거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그렇다고 수술해서 구조까지 바로 잡아주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수술이라는 한계에서 모든 걸 다 끌고내지 못해요. 경추, 예를 들어서 그 후중대 고라가 많이 증식된 부위가 여러 부위가 이제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급한 데부터 시간 벌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자라서 또 근본 구조가 이제 바로 잡히지 않으면 또 커질 건데, 그러면 이게 수술이 자꾸 두 번, 세 번 막 끝까지 해야지, 뭐, 무한대로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술적인 치료 단계에서 제대로 교정 치료를 하고 제대로 석회화된 걸 나름대로 석회화된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안 가도록 하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거죠. 이제 근데 그런 거 하려면 필요한 게 이제 예방과 생활 수칙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모자를 쓰거나 목을 그러니까 뭐 혹사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구조가 안 좋은데 혹사까지 당하면 병태가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세를 올바르게 하며 척추에 무리 주는 일을 피하게 한다. 말은 좋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자세를 올바르게 뭐가 올바른지도 뭔가 기준도 없고, 또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척추에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말들을 하는 건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좀 보면서 이게 현 치료 실정들이 너무나 피상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제 그 피상적인 상황에서 잘 안 되면 이제 극단적이 하면 수술이에요. 그게 남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수술을 해도 꼭 후유증이 남고, 저는 그래요. 어느 때는. 그래서 어느 때는 심각한 상황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교정치료 받으면서도 혹시 응급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수술하세요. 그럴 때는 저쪽 원장님들 말씀 듣고, 대신에 수술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와서 저한테 와서 다시 구조를 바로 잡아서 다시 그래야 구조가 또 반듯하게 유지가 돼야 기존에 수술한 것도 수술의 어떤 결과들이 오래 가거든요. 건강하게. 그런 차원에서도 꼭 저한테 와서 구조 조정하고, 왜냐면 저쪽 수술하면서 구조까지 바로 잡아주는 수술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술 급한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데 심각한 분들은 제가 교정하면서 응급상황이 오면 가서 저쪽 원장님 할 때 수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술하고 또 와서 거기서 다 끝났다고, 치료 끝났다고 멈추지 마시고 저한테 꼭 오셔갖고 예방 차원에서 다운 관리, 이거라도 수술한 거 기존에 얻은 시간 번 거 그거라도 최대한 오래 가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혹은 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저한테 꼭 치료받으러 교정치료, 전신교정치료 받고 약침치료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 받으러 오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수술하신 분들도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불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생활 예우 방법이라든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켜쓰고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 평상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면서 매뉴얼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개인별 맞춤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입니다. 맨 끝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에서 내가 참고했던 거고요. 현재 대부분 가벼운 상태일 때는 경과를 지켜보다가 후종인대 고라 증식이 심각해져 척수 신경다발을 압박하는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는 이제 막연하게 좀 기다리고 별로 이렇게 해줄 게 없다고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수술을 권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변형된 경추나 혹은 척추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주지는 않고, 또 석회화된 후종인대 고라 부위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모두 제거하게 되면요, 그 척추를 앞뒤에서 잡아주는 인대인데 이걸 완전히 제거하면요, 얘가 뒤로 막 빠져나가면 이 주체 자체가 바로 신경을 또 눌러버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급하게 찔러대는 거에서 그것만 좀 긁어내면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후정대 고라부위를 모두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할 여는 없다. 왜냐면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남기는데 이게 또 간절함 되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 구조가 또 안쪽으로 자꾸 또 다시 새롭게 증식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재발량이 높다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하고 그러므로 정교한 경추나 전신 통합적인 척추 교정과 석회와 변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하는 어떤 근본 치료가 필수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 동영상에 교정 치료의 난제 석회와 변형 동영상 꼭 참고하셔갖고 뇌 석회, 후정대 고라증 석회뿐만 아니라 인체 뼈의 퇴행성 변화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 중에 골다공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 중에 하나인 석회화가 왜 진행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히 그 논리 근거를 갖게끔 해서 밝혀놨으니까요. 꼭 보시면서 참고해 주셔서 생활 속에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미연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지금까지 그 후정대 고라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삼아 여태까지 그 설명을 많이 간단히 했기 때문에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척추 부정렬로 인해서 어떤 뼈, 어떤 부위가 척추 구조적으로 폭살당하고 석회화가 진행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른 생활 자세, 척추 자세를 유지해서 건강과 행복의 궤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